안녕하세요, 코리안바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유용한 가계부 앱 민트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020년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연말 되면 항상 이제 지출 같은 것도 많아지고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보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샜나 그러면서 항상 내년부터는 가계부를 좀 써야겠다. 내년부터는 재정을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또 워낙 웹사이트랑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동안 제가 오래 썼던 이 민트 가계부 앱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앱을 써왔고요. 그 기능에 만족을 하고 있고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므로 이 앱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은 웹사이트랑 앱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이것 말고도 You Need a Budget, YNAB랑 Every Dollar 이런 등등의 웹사이트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앱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가계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본인에 맞는 것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mint.com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int.com입니다. 이제 웹사이트로 가셔서 mint.com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 앱으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전화기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바로 보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또 앱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제 가계부 앱이 되겠고요. 이 만든 회사는 인투잇사 제품 되겠는데요. 이 회사 이름은 몰라도 터보텍스랑 퀵북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이제 터보텍스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요. 비즈니스 할 때 퀵북을 이용해서 이제 회계도 많이 쓰고 하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은행, 론, 투자 등의 각종 계정과 연결이 되어서 돈이 입출금 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능 되겠고요. 이외에도 소비 패턴이라든가 예산 정보,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었나, 그리고 빌페이와 연결돼서 이날에 돈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알림 설정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진 내용인데요. 이제 크레딧 스코어도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크레딧 스코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코어가 떨어지고 있는지, 어떤 쪽에서 좀 더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웹사이트 mint.com을 씀으로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든가 다달이 돈을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입을 하실 분들은 mint.com으로 가셔서 사인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계정 생성을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메일과 전화번호 그리고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간단하게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int.com의 기본 기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은행이라든가 론, 투자 계정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mint.com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쓰시던 기존 은행이랑 이런 투자 계정의 온라인 로그인 정보 역시 필요가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디랑 암호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민트로 가셔서 아이디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int.com에 아이디를 만들었으면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은 이제 민트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정보랑 모기지 계정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Add Account를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Add Account를 가셔서 계정 추가를 하면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검색을 하거나 혹은 자주 쓰는 이러한 은행 계정을 선택을 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은행,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계정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웰스퍼고 같은 큰 은행들은 물론 요즘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대부분 온라인 은행 역시 다 검색을 함으로써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규모 은행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랑 특정 도시에만 있는 그런 리저널 뱅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리저널 뱅크들도 커버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은행을 조그만 데 쓰는데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은행 이름이랑 은행 웹사이트 등을 넣음으로써 검색을 해보시면 민트가 이 은행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크레딧 유니언 역시 가능하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큰 은행만 쓰다가
최근에 동네에 있는 크레딧 유니온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크레딧 유니온이 민트랑 연결이 될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놀랍게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혀 문제없게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 은행에서 일어나는 입출금되는 트랜잭션이 모두 다 민트로 오게 돼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카드 말고도 모기지 론 계정 역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몰기지 론 역시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론, 그리고 학자금 론이랑 개인 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이랑 론 컴퍼니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고서요.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인베스트먼트 계정 역시 가능합니다. 401k 계정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IRA 계정 가지고 계신 것,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같은 큰 회사 다 가능하고요. 조금 작은 투자 회사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역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제 주소를 넣으시면은 진로랑 연결이 돼서 집 예상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대충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정보가 틀리면은 본인이 수정을 해서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계시면은 차 이름과 연식을 넣음으로써 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자산들이 있으면요, 본인이 직접 추가를 하셔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요, 리포트 등이랑 다른 자료 등이 나올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여서 자산 정보 역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됐을 때 여러분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랑 투자, 론 계정 등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면 혹시라도 이 계정이 털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 민트 계정에 접속을 했다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다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민트를 들어왔다고 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들어가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가려지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은행 계정이랑 론 계정에 들어가서 정보를 바꾸거나 돈을 빼오게 나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트 자체에서도 역시 퀵북이랑 터보텍스를 만든 큰 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려고 그럴 때는 핀 넘버 등을 추가로 넣어야 되고요. 또 지문 인식 장치 역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안 장치 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계정을 다 연결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첫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스크린 캡처를 담아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연결한 각종 계정이 나오고 금액이 표시되도록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메뉴를 작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캐시를 열면은 은행 계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요.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 정도 금액이 있다 나오고요.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크레딧 카드 사이에 정보가 나옵니다. 마스터카드에 얼마 정도 금액을 페이해야 된다. 비자 카드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등의 정보가 나오겠고요. 론 계정에는 보통 이제 몰기지 금액이 있으면 나오고요. 자동차 론 계정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금액 역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에는 401k, IRA, 그 다음에 펀드랑 주식 등을 하는 계정들이 나오겠고요. 프로퍼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밸류가 얼마인지,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의 밸류가 얼마인지, 이외에 따른 부동산이랑 자산 등이 있으면 이 정보를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하여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뉴스 공지가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업커밍 빌이라고 해서 조만간 나가야 될 돈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요. 12월 3일에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크레딧 카드로 38불이 나가야 되고, 이제 12월 7일에 힐튼 카드에 14불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외에도 크레딧 카드 말고도 전기 회사라든가 가스 회사 등을 연결해 놓으면요, 그 계정에 따라서 정보를 가져와서 몇 월 며칠에 돈이 나가야 된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처음 연결하시면요, 이러한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보가 정확해지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트랜잭션 화면의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계정에서 입출금 내역이 민트에서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은행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론 계정도 있고 자동차 페이도 해야 되고 크레딧 카드도 여러 개 있고 이런 분들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로그인을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 데이터를 한눈에 가져와서 민트 한 군데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날짜가 나타나고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 어디에서 돈을 썼다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물건을 샀으면 쇼핑을 했다. 그로소리 스토어에서 식료품장에 갔으면 그로소리에서 샀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자동적으로 정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잘 아는 이름이랑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적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코에서 쇼핑을 했다 그러면은 샤핑이라고 정해지게 되고요. 엠모스 에너지에서 가스 유틸리티비를 냈다 그러면 유틸리티라고 정해지게 되는데요. 가끔씩 조금 작은 레스토랑에 가거나 특히 이제 한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카테고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카테고리가 잘 안 잡히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수정을 해주시면요. 데이터 역시 정확하게 나오고요. 다음번에도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니까 훨씬 더 가계부 앱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잭션을 한 번에 보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이렇게 돈이 얼마 들어왔다 나갔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승인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 도용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H마트 캐롤턴에서 누가 $200를 썼다 그러면 이것은 카드 번호가 도난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갔다든가 혹은 전혀 여러분께서 살지도 않은 그런 도시에서 지출이 나갔다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트에 가입하시면요. 크레딧 스코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페이먼트, 크레딧 금액이랑 론을 시간에 맞춰서 제때제때 갚았는가, 그리고 크레딧 한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크레딧 기간, 은행 계정은 언제 열었고 크레딧 계정은 언제 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가, 최근에 크레딧 풀을 해서 알아본 기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연체 기록은 있는가 등의 이러한 카테고리 정보가 나와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트를 쓰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크레딧 스코어를 쌓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이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고요. 이 정보 역시 갑자기 크레딧 스코어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열지도 않은 크레딧 카드가 갑자기 열었다고 나오던가 크레딧 풀이 여러 번 됐다고 나오면은 이거 역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분이랑 크레딧을 도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이디 도용, 크레딧 도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버젯 세팅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오는 페이첵이라든가 은행으로 들어오는 책, 현금 등은 인컴으로 되게 되고요. 크레딧 카드로 나가는 것, 모기지로 나가는 돈, 오토, 자동차 론으로 나가는 돈 등은 다 스펜딩으로 처리가 돼서 카테고리별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11월 말일인데 그동안 예산에 따르면 돈이 이 정도 남았다. 혹은 지금 11월 말일인데 벌써 음식값에 많이 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시고요. 쇼핑에 돈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은 음식값에 너무 돈을 많이 썼거나 하면서 민트 내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알아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보를 보여주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단 메뉴에 보여줬던 다 기능들이 가계부 앱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위에 보이는 골 설정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이 정도가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갚으면 좋겠다라고 골을 설정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가 있는 데까지 그래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조금 더 자극이 되어서 빨리빨리 해나갈 수도 있게 되겠고요. 돈을 페이오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자금을 모으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다운페이 할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설정을 해 놓고서 진행 과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빌 청구서는 앞으로 어느 날짜에 어떤 돈을 내야 되는지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크레딧 카드사를 연결해 놓으셨으면요. 여기서 정보를 가져와서 몇 월 며칠에 이 정도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나오고요. 이외에도 다른 페이먼트 계정 역시 다 연동이 됩니다. 몰기지 계정 그리고 자동차 파이낸스 계정 역시 연결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유틸리티 역시 연결 가능합니다. 전기회사, 가스회사, 인터넷 회사 등을 연결시켜 놓으면요. 얼마를 내야 된다고 정보가 나오므로 미리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리포트, 트렌드 등 그래프가 나오고
수치 등이 나오니까요. 메뉴를 하나씩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유용하다고 싶은 정보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정확해지니까요. 처음에 은행을 연결시켜 놓고 조금 시간을 두시면요.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면서 더 정확해집니다. 간단하게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민트를 써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모든 계정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은행 계정, 투자 계정, 론 계정, 유틸리티 계정 등이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서 범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서비스 자체가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 크레딧 스코어까지 가능하니까요. 공짜로 이러한 정보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혀 본인이 사지도 않은 물품이 적혀졌다든가 크레딧 스코어가 갑자기 떨어졌다든가 이런 정보를 보면서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렌드랑 콜, 각종 그래프랑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민트의 기능이면요, 각종 계정의 정보를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카테고리별로 바꿔서 정보를 만들어 주는 수준인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보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제가 조금 느끼는데요. 401k에 이 정도 금액이 있다, IRA에 이 정도 금액을 모아놨다 정도로만 보셔야 되고요. 수익률이 얼마이다, 이 투자 계정에 있는 정보는 몇 일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정도가 뛰었다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직접 뱅가드 피델리티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리하시는 401k 계정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트를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도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간단하게 쓰시기 원해서 이 비즈니스랑 연결된 크레딧 카드에 돈을 얼마 정도 썼고 비즈니스랑 연결된 이 비즈니스 체킹에 돈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 이 정도만 보시려면요, 간단하게 쓰셔도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좀 더 전문적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쓰시려면은 민트 자체는 개인 가계부 용도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은행 정보랑 크레딧 계정 등을 연결해서 조금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각 계정에 있는 데이터가 민트로 넘어와서 싱크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트렌드가 쌓이고 카테고리 세팅을 조금씩 해주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라고 해서 사실은 무료가 아닌 것이 중간에 보면 카드 광고랑 투자 광고 등이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광고가 화면을 가린다든가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간다 식은 아니고요. 중간에 화면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요. 광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역시 민트와 인투잇 회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아이디라든가 소셜 넘버 등을 가져가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익명의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 정도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거 역시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거나 연차가 되면은 재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가계부를 쓰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웹사이트랑 앱을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역시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런 앱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편하게 관리를 하시면은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